안녕하세요. FN자산평가 파생평가실 김동욱입니다. FX 포워드 평가 방법을 설명하겠습니다. 목차는 첫 번째로 FX 포워드 선도한 상품 소개, 다음은 평가 방법 중에서는 선도환율 산출 방법을 상세히 다루겠습니다. 그리고 평가 예시, 평가 손익 관련 주요 이슈 순입니다. FX 포워드 선도환의 상품 소개입니다. 배경을 보면 외화자산에 투자를 하면 환율 변동에 의해 자산 가치가 변하는 위험에 노출됩니다. 이러한 위험을 선도한 계약으로 회피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래 그림의 예시를 보면 외화자산 투자자 입장에서 미래에 100달러를 수취를 하는데 그 100달러를 지급을 하고 12만 원을 수취하는 선도한 계약을 체결을 하게 되면 이 100달러가 상세가 되기 때문에 미래 시점의 환율에 상관없이 12만 원을 수취를 하게 됩니다. 네, 이런 선도한 계약 후 기대 효과로는 청산 시점에 환율이 하락하는 경우에 외화자산에 손실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렇게 외화자산에 손실이 발생하는 대신 선도한에는 같이 이익이 발생하는데 이 손실과 이익이 서로 상쇄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청산 시점의 환율과 상관없이 미리 정해진 원화 금액을 수취를 하여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네, 다음은 선도한 평가 방법입니다. 우선 평가할 때 투입 번수를 보면 크게 계약 정보와 시장 데이터 두 개가 있습니다. 네, 계약 정보를 보면 일단은 어떤 통화를 수취할지, 지급할지에 대한 포지션과 이 통화상이 있게 되고요. 각 통화상에 대한 계약 금액이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 교환할지를 나타내는 만기일이 있습니다. 시장 데이터로는 선도 환율을 산출할 때 사용하는 현물 환율과 스왑 포인트가 있고 할인 개수가 있습니다. 이 시장 데이터는 평가 시점마다 매번 달라지기 때문에 우리가 일별 평가를 한다고 생각을 하면 매일 특정한 시간에 시장 데이터를 컷해서 사용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평가 방법을 설명하면 맨 처음 선도 환율을 산출하게 됩니다. 선도 환율은 현물 환율과 스왑 포인트를 이용하여 만기일의 선도 환율을 산출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산출한 선도 환율과 그리고 계약 정보에 있는 계약 금액으로 달러 기준, US 달러 기준의 현금 흐름을 산출을 하게 됩니다. 이 미래의 만기일 시점의 현금 흐름을 현재 가치로 할인하기 위해서는 USD IRS 금리 커브로 만기일의 할인 개수를 산출하여 현재 가치로 할인하게 됩니다. 이렇게 산출한 USD 기준의 현재 가치를 원화로 환산하게 되면 평가 가격이 산출되게 됩니다.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선도 환율 산출 부분으로 앞으로는 이 선도 환율 산출에 대해서 주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네, 선도 환율 산출 방법으로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IRP라고 하는 이자율 페리티가 있습니다. 이 이론은 선도 환율은 두 개 통화의 금리 차이에 의해 결정된다는 이론인데요. 아래 예시를 보면 USD KRW 기준 현재 환율이 1200원이라고 가정을 하고 USD 금리는 1%, 원화 금리는 2%라고 하겠습니다. 현재 1달러는 환율이 1200원이기 때문에 1200원이 되겠고요. 그리고 1달러의 1년 후의 가치는 이자가 1%이기 때문에 1달러 1센트가 됩니다. 그리고 원화 1200원의 1년 후의 가치는 이자가 2%이기 때문에 1224원이 되겠습니다. 무차익 거래를 가정한다면 1년 후에 1.1달러와 1.01달러와 1224원은 같아야 하고 즉 1년 후에 선도 환율을 계산하면 1224 나누기 1.01 그래서 1211.88이 되겠습니다. 네, 다음 선도 환율 산출하는 방법은 스왑 포인트를 활용하는 방법인데요. 실제로 선도환을 거래하거나 아니면 평가를 할 때 스왑 포인트를 사용해서 선도환율을 산출하고 있습니다. 스왑 포인트라는 것은 선도환율을 결정하기 위해 현물 환율에서 가감하는 수치입니다. 이는 앞 페이지에서 봤던 이자율 페리티에 의해서 두 개 통화의 금리 차이를 환율로 표현한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즉 스왑 포인트는 선도 환율에서 현물 환율을 차감한 게 되겠고요. 우리가 구하려는 선도 환율은 현물 환율에서 스왑 포인트를 더하면 산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표의 예시를 보면 표는 실제로 스왑 포인트가 고시된 데이터입니다. 이렇게 비드와 오퍼 기준으로 고시가 되고 우리가 평가에 사용할 때는 이 비드와 오퍼의 평균인 미드 값을 사용하게 되고 이 미드 값에다가
현물 환율을 더하면 선도 환율이 됩니다. 스왑 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대상 통화가 항상 USD 기준이 되고요. 통화에 따라서 환율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1배나 100배, 1000배의 스케일로 표시를 하는데 원화 같은 경우에는 환율의 100배로 고시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USD KRW 1년 기준에 1년 후에 선도 환율을 한번 계산해 보면 현물 환율은 미드값이 1206.31원이 되고요. 그리고 1년 후에 스왑 포인트는 220이 됩니다. 근데 이 220은 100배의 수치이기 때문에 100으로 나눠서 표기를 하면 2.2가 되고 이 현물 환율과 스왑 포인트를 더하게 되면 미래 선도 환율인 1208.51이 산출되게 됩니다. 네, 다음은 평가 예시입니다. 앞의 설명과 같이 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계약 정보와 시장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계약 정보는 앞의 예시와 동일하게 했습니다. 원화 매수 12만원, 매도 달러 100달러이고요. 그리고 이 둘을 가지고 계약 환율이 1200원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만기일은 1년 후로 가정을 했습니다. 이때 평가 시점을 계약일로부터 3개월 정도 지나서 잔존 만기가 9개월이 남았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맨 처음 해야 될 게 선도 환율을 산출을 하는 것입니다. 선도 환율을 산출하기 위해서는 시장 데이터가 두 가지가 필요한데요. 현물 환율과 스왑 포인트입니다. 현물 환율은 고시되는 데이터 그대로 1206.31을 가져오게 되고 스왑 포인트의 경우에는 잔존 만기에 해당하는 스왑 포인트를 가져야 되는데 9개월이 남았고 고시가 되는 거는 6개월과 1년이 고시가 되기 때문에 이 둘을 이용하여 선형 보완을 하게 되면 215라는 스왑 포인트를 산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선도 환율은 현물 환율에다가 스왑 포인트를 더하면 되고 스왑 포인트는 100배로 표시되기 때문에 215 나누기 10 해서 2.15를 더하게 되면 1208.46이라는 선도 환율을 산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현금 흐름을 산출을 해야 되는데요. 현금 흐름을 산출하기 위해서는 계약 정보를 가져와야 됩니다. 미래의 원화를 수치를 하고 달러를 매도를 하기 때문에 산출한 선도 환율을 가지고 미래 원화 금액에 적용을 하면 달러 기준의 수치 금액을 산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2만 원을 선도 환율 1208.46으로 나누고 그리고 매도하는 지급 금액 100달러를 빼주게 되면 마이너스 0.7달러라는 미래의 현금 흐름을 산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산출한 현금 흐름으로 현재 가치로 할인하기 위해서는 할인 계수가 필요합니다. 이 할인 계수는 현금 흐름이 달러 기준이기 때문에 USD IRS 커브로부터 산출을 하게 되고 이 실제 할인 계수는 아니지만 0.995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미래의 달러 현금 흐름을 할인 계수를 곱해서 현재 가치로 구하게 되면 마이너스 0.6965달러가 되겠고요. 이제 이를 원화로 환산하기 위해서 현물 환율을 이용해서 환산하게 됩니다. 그래서 달러 현재 가치의 현물 환율 1206.31을 곱하면 원화 기준으로 마이너스 840원이라는 선도환의 평가 가격이 산출되게 됩니다. 네, 다음으로 평가 손익 관련 주요 이슈입니다. 크게 두 가지 이슈를 준비를 했는데요. 이 중에서 거래일에 평가 손실이 발생하는 원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거래일에 평가 손실이 발생하는 원인은 일단 계약 환율과 선도 환율을 비교를 해야 합니다. 앞선 계약에서 계약 환율은 1200원인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이 1200원은 비드 가격으로 산출이 되는데요. 일단 우리가 외화 자산을 보유를 하고 환해지 목적으로 외화를 지급하고 원화를 수취하는 계약을 하게 되면 딜러 입장에서는 USD를 매수하는 가격입니다. 이를 비드 가격이라 하고 고객이 USD를 매도하는 가격이 됩니다. 그렇게 계약 환율이 1200원이 산출되고 그리고 우리가 평가에 사용하는 선도 환율은 이 하단의 표와 같이 1208.51인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선도 환율과 계약 환율이 차이가 8.51이 되는데 이는 그 평가에 사용하는 선도 환율이 1208.51이고 이게 1달러에 1208.51원에 매도를 해야지 합리적인데 우리가 계약을 1200원에 했기 때문에 8.51원을 손해보는 셈입니다. 그래서 계약일, 거래일부터 8.51 나누기 현물 환율로 했을 때 약
0.7%, 70pp의 손실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를 정리해 보면 비드오프 스프레드 때문에 거래일 평가 손실이 발생을 하게 되고, 이는 만기가 길수록 스프레드가 상승하게 됩니다. 즉 딜러가 취하는 마진 때문에 손실이 발생한다고 보면 됩니다. 그 외에도 거래 시간과 평가 데이터 컷 시간의 차이에 의해서 발생을 하는데요. 일단 거래는 장중에 하게 되고 평가 데이터는 일별로 일정한 시간에 데이터를 컷하기 때문에 이렇게 평가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고 평가 이익이 발생할 수도 있는 요인이 됩니다. 네, 두 번째 이슈로는 거래일 이후에 가격이 변동되는 요인입니다. 크게 세 가지 요인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 현물 환율입니다. 현물 환율은 가격 변동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요소입니다. 그 이유는 선도 환율을 산출하는 데 사용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선도환을 체결하는 이유가 외화자산을 가지고 있을 때 환해지 목적으로 보통 체결을 하기 때문에 외화자산의 가치가 변하지 않는 경우에는 외화자산의 가치랑 그 현물환율의 변동에 의한 손익이랑 대부분 상쇄가 되기 때문에 포트폴리오상으로는 가격 변동 요인이 크지 않습니다. 네, 두 번째 요인으로는 스왑 포인트가 있는데요. 스왑 포인트도 현물환율처럼 선도환율을 산출하는 데 사용하기 때문에 가격 변동에 영향이 큽니다. 다만 스왑 포인트는 현물환율보다 변동이 적지만 외화자산과 손익 상쇄가 안 되기 때문에 외화자산의 가치가 변하지 않는 경우에 손익 차이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요소입니다. 아래 표에서 예를 보면 외화자산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선도한 계약을 USD 매도, 원화 매수 포지션으로 계약을 체결하게 되고, 이 경우에 스왑 포인트가 상승을 한다면 선도환율이 상승하게 되고, 선도환율이 상승한다는 의미는 미래에 수취하는 원화 가치의 가격 하락을 일으킵니다. 반대로 스왑 포인트가 하락한다면 선도환율 하락에 따라 가격이 상승됩니다. 외화 부채를 가지고 있는 포지션인 경우에는 이 가격 방향이 반대가 되게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USD IRS 금리 커브가 있는데요. 이는 할인 계수를 산출하는 데 사용이 되고 가격 변동에 큰 영향은 없습니다. 다만 계약 환율과 선도 환율의 차이가 크게 되면 미래 시점에 현금 흐름이 커지게 되고, 이로 인해서 가격 변동에 영향이 커지고, 그리고 잔존만기가 길수록 할인 계수가 1에서 점점 멀어지기 때문에 영향이 점점 크게 됩니다. 감사합니다.